이렇게 자기 반성을 미래에 본인에게 보내는 영상인가요? 네. 진짜 나래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나래야.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진짜 많다, 나래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와,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테지만 오늘 보내주신 사연은 이 반려동물 때문에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하신 남편분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 예쁜 반려동물이 어떻게 결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은요, 결혼한 지 3년이 조금 넘은 30대 중반의 남편분이십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아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는데요. 사진을 봤을 때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칭찬을 하긴 했지만 사실 남편분은 강아지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강아지 트라우마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어릴 때 이제 시골 할머니 댁에서 놀다가 강아지한테 물린 적이 있는데 그냥 소형견 이렇게 뭐 말티즈 이런 종이 아니고 시골에서 키우는 진돗개 종이었나 봐요. 그래서 다리를 물려서 크게 피도 나고 병원 치료를 받고 그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강아지가 옆에만 오면 정말 극심하게 막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강아지를 무서워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주변에서 아니 강아지가 조그마한데 다 큰 이런 성인 남성을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그렇잖아요. 내가 한번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작던 크던 그런 크기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두려운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연인이었던 당시에 아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직접 대면할 일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강아지와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3년 동안 연애를 하고 이제 사랑의 결실로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사실 남편분은 이 강아지하고 함께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내가 혼자 자취방에서 그 강아지를 키웠던 게 아니고 본가에서 부모님, 동생과 함께 강아지를 키웠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당연히 그 가족들이 강아지를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반려견들이 가족에서 자랄 때에는 가족의 또 일원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남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이상할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아내가 충격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 강아지 내가 진짜 제일 힘들 때 데리고 와가지고 10년 동안 내가 옆에서 붙어가면서 키웠어. 근데 이걸 집에 놓고 온다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내가 결혼하면서 안 데리고 오면 우리 강아지 이거 유기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나는 무조건 이 강아지를 내가 키워야 돼.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처음에 남편분은 나는 강아지를 무서워해서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에 강아지를 본인이 직접 입양을 해왔고 가족들은 그냥 조금씩 강아지를 기르는 것을 좀 보조적으로 역할을 해줬을 뿐 전남에서 케어한 것은 아내였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강아지를 놓고 오면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도 해서 절대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강아지와 함께 살지 않으면 나는 파혼할 거다 이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강아지를 함께 키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다만 남편분도 강아지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아내한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함께 사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겠다 하지만 내가 강아지를 뭔가 전담해서 케어하거나 단둘이 있어야 되는 상황을 가급적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강아지하고 조금 거리를 두면서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내도 처음에는 같이 사는 것에 반대했던 남편이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함께 살기로 했으니까 그래 같이 살기만 하면 다 좋아! 오케이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강아지와 함께 생활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또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혼 생활을 1년, 2년 하다 보니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조금씩 마음이 변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조금씩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남자가 다 커가지고 강아지를 이렇게 무서워해? 우리 애처럼 이렇게 순한 강아지가 없어. 쫄보야 쫄보? 내일 진짜 약속 있는데 병원 진짜 데려가야 된다니까. 요즘 노견돼가지고 얼마나 케어를 잘해줘야 되는데 병원만 데려가 가는 게 그렇게 어렵냐? 안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케이지 안에 넣어가지고 가면 되잖아. 진짜 이런 것도 하나 못해주는 남편 세상에 어디 있냐? 아내가 이런 식으로 남편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아지하고 좀 친해지기를 바랬나 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강아지와 대면대면하고 강아지에 대해서 뭔가를 부탁하면 거절하는 남편이 아내는 미워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박하고 강아지도 이제 남편한테 정을 주지 않고 아내 곁에만 붙어 있으니 우리 강아지가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너무 짠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남편은 완전 홀대하면서 강아지만 챙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남편이 뭐 퇴근하고 늦게 와도
와도 밥 먹었냐 뭐 했냐 이런 건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강아지가 먹으면 좋다는 것들을 막 사가지고 몸에 좋다는 거 막 챙겨주기 시작했고요. 또 강아지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정기검진, 진료받는 거, 사료비 해가지고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 정도의 비용 지출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낮 시간에 아내가 일할 때 강아지가 혼자 집에 있는 게 너무 걱정이 된다면서 강아지 유치원을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남편분이 사연을 보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강아지 유치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이런 웃음을 짓는 게 제가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있거든요. 약간 양심에 찔리는 상황. 극성이긴 하거든요. 다만 다행인 것은 저는 싱글입니다. 자, 그 두 분이 이제 그 결혼 생활하면서 무리해서 집을 매수했기 때문에 집 원리금 상환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최대한 빨리 내 집을 만들자는 생각에 용돈도 최소한으로 하고 정말 참으면서 근검절약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 강아지가 가족이니까 병원비, 사료비 오케이였어. 그런데 강아지 유치원까지 보내야 된다고? 살다 강아지 유치원이 있는 거는 처음 알았다고 하시면서 네, 그래서 아내가 강아지를 애지중지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함께 살고 이렇게 케어해주고 거기까지 오케이 했는데, 이렇게까지 강아지 유치원에 돈을 쓰는 게 맞는지, 사실 이것 때문에 마음에 속상하게 쌓이다 보니까 강아지는 진짜 더 꼴배기가 싫고요. 강아지를 안고 있는 아내를 보는 것도 솔직한 말로 너무 꼴배기가 싫고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당장 이혼을 하기에는, 남편분이 생각하셔도 이혼 하기에는 그 정도로 심각한 사유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니까 내가 쫌스러운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게 계속된다면 아내가 유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궁금하다고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내분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남편분의 마음도 참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다 그 상황이 되어야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고양이를 키우기 전에는요, 반려동물 사료 좋은 거 사서 먹이고 막 뭐 해야 돼 이런 건 사실 키우기 전까지는 이해가 온전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봐야 동물인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참 웃기죠. 고양이를 키우고 난 이후에는 어떡해 준아, 그 뭐 이상한 혼합사료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분이 애지중지하는 그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가고, 또 힘든 시기에 데려왔다고 하시니 얼마나 의지하는 대상이 됐겠어요. 또 노견이라고 하면 안절부절하거든요. 사실 저만 해도 인스타그램 같은 거 쇼츠 보면서 다른 고양이들을 고양이별 갖다 대고 보자로 어떡해 막 이러면서 진짜 울거든요.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이 커서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남편분이 무조건 다 참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대하는 이런 태도들은 분명히 아내분의 잘못의 영역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강아지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함께 생활하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내분도 분명히 남편이 그렇게 배려해주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배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하하는 얘기도 하고 왜 이해를 못하느냐고 조금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이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합의가 되지 않은 지출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내분의 잘못이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갈등이 없이 온전히 이 문제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위자료 액수가 산정될 때에는 아무래도 절대적인 기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정신적 고통이 1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과 견주어서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분이 속상하고 아내분도 어느 정도 유책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유가 현재 기점으로 봤을 때 위자료를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받을 정도의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갈등 때문에 이혼을 하기에는 너무 속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두 분이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진짜 제가 정말 너무너무 공감을 깊이 해서,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점은, 반려동물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도 고양이를 키우기 전에는 다른 고양이가 가까이 오면 진짜 무섭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난 다음에 집에 친구가 오거나 혹은 우리
우리 PD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약간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것 같으면 뭐가 무서워? 우리 고양이는 순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새끼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제가 아내분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시라고 말씀드려도 아니 우리 강아지가 팔팔한 어린 강아지도 아니고 나이 많고 그게 조금 약한 강아지인데 왜 무서워? 당신 왜 이해를 못해? 또 이렇게 몰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제 영상을 한번 이걸 진짜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내분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하는데요. 근데 남편분한테 그렇게 희생을 강요하고 반려동물의 사랑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정말 아내분의 유책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같은 반려인으로서 제가 꼭 우리 아내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좀 명쾌한 솔루션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단순히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변호사님 대화가 안 통해요. 강아지가 왜 무섭냐고 자꾸 그런 말만 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얘들아 미안해. 우리 유튜브 PD들이 고양이를 안 예뻐할까 봐 제가 맨날 강요한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자기 반성을 본인에게 보내는 영상인가요? 네. 진짜 나래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나래야.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진짜 많다 나래야. 와. 제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우리 고양이는 순하다. 한 번만 만져봐라.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의 사연을 통해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반려인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솔루션을 스스로 받는 날인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 반려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더라도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상대방은 반려동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상대방이 반려동물하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면서 내 반려동물을 어디에 버린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진짜. 그럼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반려동물만큼 혹은 사실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남편이잖아요. 냉정하게 봐서. 그러니까 꼭 아내분, 남편분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꼭 많이 배려해 주세요. 이거는 아내분이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나래야. 이 다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솔루션도 드리고 자아 성찰도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연 소개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짐을 하게 되는 이런 사연은 또 진짜 3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족들한테 진짜 한 소리 많이 듣기는 하거든요. 제가 너무 반려동물에 애지중지한다고. 근데 또 저는 사실 남편의 마음도 이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반려동물 키우기 전에는 진짜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제 의뢰인분들 중에 강아지만 데려올 수 있다면 재산분을 포기할 테니까 강아지를 무조건 데려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물론 그분이 너무 원하셔서 그렇게 해결해 드렸지만 제 마음속 한켠에 표현을 하지 않았었지만 강아지를 위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할 수 있나? 그때는 온전히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반려동물을 키워보니까 와 진짜 그 마음이 진짜였겠구나,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이 아내를 온전히 이해 못하는 거, 아내분이 또 남편한테 그렇게 하는 거 모두 이해가 가니까 두 분이 제 영상을 보시고 원만하게 대화를 잘 하셔가지고 강아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솔루션 부분에 사족이 많네요. 편집하지 말고 그냥 남겨줘요. 왠줄 알아요? 나 나중에 자아성찰할 때 한 번씩 살펴봐야 되겠어. 이 영상 다들 놀라시겠지? 왜 이 영상은 이렇게 길까? 사연이 끝났는데 솔루션 왜 뒤에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을까? 법률적 쟁점이 그렇게 많을까? 아마 궁금하시겠죠? 편집하지 말고 많이 살려줘요. 이게 나 진심이야. 원본 그대로 올려. 나 진짜 좀 많이 반성하게 된다. 여러분 안녕. 다음번에 만나요. 이제 끝. 쭈루뽀꾸미나 사랑해.